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1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죠. 금요일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약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PC는요, 연준이 물가 상승을 측정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벌써 반영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조금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이 이제 오늘이 지나면 6월이 되네요. 벌써 오늘은 이제 5월달 월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6월이 되는데 6월이 되면서 이제 시장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라는 뭐 다른 거 없죠. 어떤 뉴스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 6월달 되기 전에 오늘은 중국 PMI 지수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5월 PMI 지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달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민간 고용이 12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완전히 줄어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뭐 경기 과열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기억이 나시나요? 그 ADP 민간 고용인데 그게 5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월이 진짜냐 아니냐 이제 결정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4월 게 가짜냐 이게 진짜냐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언제냐면 3일 날 나와요. 3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차이신 PMI 5월 PMI 지수도 3일 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고용 동향이 나옵니다. 4일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3일 4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미국이 경기 과열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때 그 자넷 옐런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소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언급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민간 고용이 너무 나쁘게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봐라 빨리 경기 부양 내가 하려고 했던 그 4조 달러를 빨리 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 5월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얘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 뭐 카플란이라든가 미국 댈러스 여는 총재가 말한 것처럼 테이퍼링 조기 뭐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바로는 안 할 거예요. 테이퍼링 지나고 금리 인상은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시겠죠?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는데 제가 금통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통위가 금리는 동결할 거다.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고 뭐 소수 의견이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주일 하는 총재가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보다는 빠르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거의 트리거는 테이퍼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되면은 미국은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돈을 회수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 마무리가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고 이런 식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5월에 고용 지표가 황당하게 좀 나왔던 것이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이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글쎄요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때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난번 정부가 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아직도 고용이 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정상적이라 그러면 4월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5월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우리나라 시장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6월 3일인데 주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벤트 뉴스가 나오는데 3일날 ADP 민간 고용, 그 다음 4일날 고용 도양이 5월 고용 도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PMI 지수라든가 뭐 차이신
PMI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국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다우는 뭐 윗골이 살짝 메워주는 정도로 끝났죠. 여러 번 무너질려다가 살아난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뭐 추세선 연장선에 걸쳐 있는 연장선까지 공간이 좀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5월선 위로 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오늘 휴장이에요. 전몰 장교 기념일이라 그러나요?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관없이 이제 아시아 시장과 연동해서 내일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차트상으로 보면은 나스닥도 기준선을 5주선을 살짝 뭐 돌파 시도라는 그런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동성이 많으면서 모든 원자재나 모든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다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이제 금 쪽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뭐 금을 대신해서 투자 대처로도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말이 안 되고요. 금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현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비트코인 없는데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값이 오른다라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의미가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값을 잠깐 보면 금값이 주봉으로 보면은 일단 이 양운 위로 돌파해서 올라섰어요. 기술적으로 돌파했고 후행 스팬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전고점 2089불은 돌파가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해가지고 금값이 1800불 밑을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뭐 1800불, 1827불, 뭐 1827이나 1800불이 깨지지 않는다면 금값은 추세적으로 전고점 돌파의 소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금으로서 표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건 이제 투자처라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해지 수단이겠지만 그것이 이제 유동성이 많으면 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 차트상으로 보면 이번 주에도 또다시 양봉이 하나 더 나오게 되면 강력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로서는 완벽한 호전세, 특히 5주선이 60주선 깼죠. 이제 20주선이 60주선을 깨고 올라가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양봉이 하나 딱 필요합니다. 그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기술적으로 아니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때는 보통 양봉이 나와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회복에 대한 추경 얘기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기재부가 반대를 했었는데 태도 변화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제가 이거로 이제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관 순매수의 이유가 이건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이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를 들먹이면서 금리 인상 깜빡이 시그널을 살짝 던졌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 물론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그 효과가 예전만큼 있겠냐는 거죠. 어차피 한쪽에 돈을 끌어가고 땡겨로 댕겨 가져가고 있고 한쪽 풀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경을 가지고 뭐 기관이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틀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라면 기관이 조금 오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국은에서 금리 인상을 좀 늦게 하는 사이에 추경이 되면서 뭐 그 시간 동안의 효과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얼마나 기간이 되느냐 뭐 이 싸움이기도 됩니다. 어쨌든 기관들의 순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기관들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뭘 잘못 올렸는지 이게 화면이 올라갔었는데 죄송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순매수를 지난주 내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 일단 기관이 매수하는데 이슈를 저는 못 찾고 있었고 연기금의 어떤 위탁 매매 정도로 생각했는데 주중에 주말에 추경 얘기가 살짝 시장이 흘러나왔어요. 이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요일이 또 하루 시작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